입술이 붓는 질환에는 두드러기 반응의 한 종류인 맥관부종, 혈관부종하고요. 이제 입술이 생기는 피부염이죠. 구순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질환이긴 한데 우리 피곤하면 생기는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단순포진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감별이 조금 어려우실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럼에 댓글 주신 내용 바탕으로 이 질환들의 감별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댓글을 볼게요. 저 맥감부종인가 봐요. 목 뒤에 막 평소에도 두드러기가 나서 힘들었는데 독감이 걸렸는데 오늘 입술이 딱 부었네요. 이거 맥감부종일까요?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자, 평상시에 두드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입술이 부었다. 맥감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관부종은 두드러기 반응이 심부 진피 혹은 피하 점막층에 생기면서 뭐 입술이라든지 눈 주변이라든지 턱 주변이라든지 손등 발등과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가 붓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이런 맥관부종이 보통 단독으로만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두드러기가 여러 날 지속되다가 맥관부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두드러기가 평상시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입술이 부었다. 맥관부종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번 댓글 볼게요. 제 입술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윗 입술만 주름이 심각하고 뭐 퉁퉁 붓고 냉찜질하니까 열이 나면서 빨개지고 미치겠다. 또 각질이 윗 입술에만 심각하게 많고 입술 주름이 할머니보다 심하다. 각질 같지 않고 껍질 같은 게 윗 입술 라인에 생겨서 입술이 두꺼워지고 매일 탱탱 부어 있다. 힘들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이 경우에는요. 맥관부종이나 혈관부종보다는 구순염, 구순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피부염이 생기면 가렵죠. 그리고 건조해질 수도 있죠. 각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수포, 뭐 진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이런 재반 증상들 전부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입술이 주름이 심각하고 각질이 생기고 부어 있다는 것, 입술에 피부염이 생기면서 피부가 손상되어서 각질 주름이 생기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순염에 해당하겠습니다. 맥관부종은요, 주요 증상이 입술이 얼얼할 정도로 붓는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가려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이렇게 땡땡하게 만지면 아플 정도로 붓게 되고, 반면에 구순염은 주로 가렵고 화끈거리고 각질이나 진물이 나고 수포가 생깁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맥관부종과 구순염의 감별점입니다. 또 한 번 댓글을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윗입술이 계속 부어 있어요. 윗입술이 트고 띵띵하게 부어요. 근데 나중에는 가라앉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만 일어나면 붓는 건지 윗입술만 트고 띵띵하게 붓는 건지 애매한데 아마도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밤사이에 입 주변이 가려워서 수면 중에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빈다거나 그래서 아침에 트고 띵띵하게 붓는다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자극에 의한 접촉성 구순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가라앉는다는 표현이 자극으로 인한 반응이 진정되면서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구순염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입술이 한번 부었다 가라앉는 시간으로 구분을 해보자면요. 보통 맥관부종은요, 입술이 땡땡하고 얼얼할 정도로 심하게 붓는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나절 혹은 하루 이틀이면 부종이 없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두드러기에 쓰는 약물을 복용하면 조금 더 빨리 진정되기도 하죠. 반면에 구순염의 부종은 가려움, 화끈거림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맥관부종만큼 심하게 붓지는 않지만 피부 자체에 염증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이제 드셔도 복용해도 하루 이틀 사이에 쉽게 진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며칠, 수일에서 수주 이상 심했다 덜했다 하면서 장기간 지속이 되죠. 이제 또 한 가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단순포진, 흔한 질환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수주 이상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입술 주변에 수포나 물집이 생기고 물집 주변이 살짝 붓거나 따갑고 가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자각 증상이 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며칠, 수일 이내에 수포가 생겼던 부위에 상처가 재생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죠.
간혹 이제 구수염을 단순 포진으로 오인하고 뭐 아시클로버 같은 이제 항바이러스제나 연고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 기간,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술이 붓는 질환, 맥감 부종, 구수염, 단순 포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피부 질환이든 급성적인 경우에는 휴식, 그다음에 자극 피해주는 것, 그다음에 잘 쉬어주고 수분 섭취하고 보습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지속이 된다면 이제 정확한 체질 진단 바탕으로 피부의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